민주당이 안 예. 부르려고 하는 거는 전 이해가 돼요. 네. 공안증이 있거든요. 아.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한테 공안증이 있듯이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안증이 있어요. 네. 그 법무부 장관 때도 1대 180으로 싸웠지. 그다음에 청문회 할 때 개망신당했던 무슨 3M 이모 뭐 온갖 것 뭐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건 8천만 원이나 배상 판결을 내려졌고 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맞싸워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고 판판이 깨졌으니까 예. 더구나 이게 뭐 법률 전문가인데 그쵸. 법사위에서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질문을 하면 아마 진짜 망신당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괜히 불러갖고 이거 키워주겠다 싶으니까 안 부르려고 길을 쓰는데 예.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불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려고 또 여기서도 길을 써.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나와서 방송에서 부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괜히 한동훈 불러서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야, 역시 한동훈이 인물이네, 한동훈이 난 놈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도가 올라갈까봐 예.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맨날 입으로는 백이종 군 하렘에 그럼 백이종 군보다 더한 거 하겠다는데 예. 왜 안 부르냐고요. 당에서 성명 내고 불러라.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가 마땅한데 예, 안 그렇죠. 부르고 있어요. 그거 보면 야 여든 야든 근데 진짜 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 우리 당 참 진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당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싫은 사람이 법사위에 많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얘기하고 그래서 예. 뭐 공안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판으로 흘러가지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한동훈을 키워주고 안 키워주고가 아니라 이게 조작 기소 쪽으로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굳이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국힘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진짜 문제면은 그렇죠. 채택이 안 되더라도 부르겠다라고 세게 나와야 되는 이 마당에 그렇죠. 뭐 이런 거였고 예. 뭐 이 조작 기소 문제는 좀 쟁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오늘 천하람 의원이 자료도 냈는데 네.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부인이 오늘이 아니라 예전에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이제 장윤선 기자가 운영하는 진보 성향의 매체에 나와가지고 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였잖아. 서민선. 서민석인가? 네, 서민선인가 그 변호사가 사실은 이런 그 이화영을 꼬드겨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형량 거래를 네. 검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화영이 그러니까 지금 판이 돌아가는 판이 보니까 이재명이 당시에 대통령이 됐지 안 됐지는 모르고 예.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일단은 우리 쪽 이화영의 형량이라도 줄여보려면은 이쪽 이재명이 결재를 받았다고 이재명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예. 우리는 형량을 줄이자고 그 서민석 서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검사 쪽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화영의 배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조작이고 아닌지는 뭐 그냥 일종의 플리바게닝인데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은 법에 없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은 암암리에 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왔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다른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작 기소라고 보지는 않고 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니까 기소를 했다고 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앞뒤를 보면요. 네. 민주당 주장이 너무 무리해요. 예.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이 예를 들면 뭐 집행유예가 되든가 뭐 형이 경감이 되려면 그러면 당신이 주범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당신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어야 되는데 그 종범 당신이 종범이려면 주범이 누군지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 이재명이 그 시킨 거 아니다. 내 스스로 했다. 그럼 당신이 주범이라는 얘기인데 그 주범이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고 풀려날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놓고서 봐라 얘네들이 이걸 갖고서 그 주범이 아닌데 얘한테 주범을 딴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이재명을 주범이라고 하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식의 몰아가고 있는 거여서 네. 이거는 저는 만약에 청문회에 나가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앞뒤가 전체가 다 공개가 되면 그렇죠. 예.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몰아붙이는 건 단락만을 끊어서 얘기하는 건 이상하고 예. 이 사건은요 이전에 설주한 변호사라는 민주당 맞아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설주한 변호사가 김현지 씨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그만둔 거 사임한 거 아니에요. 네. 김현지 씨는 이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씨가 매우 신뢰를 해서 그 모든 걸 다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가라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가 자르지 말아라고 뭐 이렇게 요구까지 했었다는데 설주한 변호사 얘기를 들어봐도 무슨 회유가 있느냐.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서민석 변호사인가 네. 이런 분인데 이분은 또 이번에 어디 공천 받아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주시장 예비 후보. 네, 청주시장 예비 후보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화영 편 들어가면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대표 네.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청주시장 후보가 나온 사람이 정반대의 이런 그 녹취록을 그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공격할 거리를 제공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 거 보면 여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쉽게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잘못하면 과거에 저 드루킹 특검처럼 본인들은 이거 딴 사람 잡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들이 쏜 화살에 맞아 떨어진 거는 김경수 그 경남지사였잖아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쉽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압축을 해보자면은 이제 쌍방울 사건이 쉽게 얘기하면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줬는데 그렇죠. 검찰이 보기에는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그 사업,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실무를 했던 거는 이화영이 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화영이 아무도 모르게 본인 선에서 다 결정을 하고 네. 이재명에게 보고를 안 했겠냐라는 게 이 사건의 단초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누구의 유죄 무죄를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업에서 회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사장이 단독적으로 한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화영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고 그거의 심경의 변화를 검사의 회유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유도한 건지 예. 아니면 이화영이 스스로 변한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게 네. 그때 이화영의 변호사들이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회유가 아니라 이화영이 변했다라는 이화영이 본인이 살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예. 이게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본인은 완전 중용을 받게 생긴 거고 네. 당시에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통령 할지 누가 그 일부에서는 이제 사면 받아야 되니까 그냥 버텨라 사면해 줄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온갖 걸로 다 수사받고 있고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니까 일단은 내 형량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상황에서 이화영이 먼저 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설주환은 예. 본인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의심을 받고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 나온 거고 다른 변호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세 번째인가 서민석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이화영의 부인이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이렇게 서민석이 한 전언을 얘기해 준 건데 네, 이재명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이재명이는 주범이 되어야지 우리가 종범이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지 지금 우리가 덮었으면 큰일 나요. 이게 서민석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보고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형님, 이화영 형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서민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 부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조작 기소가 되고 예. 회유로 인해서 했다. 저는 그래서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제가 네. 보기에는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잡아야지 이게 큰 건이 되는 거니까 자기 승진도 하고 거물에서 잡아 넣어야죠.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관련된 거 다 불어 했을 텐데 그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네. 예. 아니 우리도 기자지만 네. 그 기사를 더 큰 기사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검사들은 야 얘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 배후에 있는 진짜 인물은 다른 거인 거학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당신이 아니고 당신 배후에 그 지사가 예를 들면 상관 안 하고 당신이 그 돈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800만 불이면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 돈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도지사는 예. 100만 원만 돼도 나는 다 꼼꼼히 다 살펴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20억이나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뭐 방북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사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를 도지사가 몰랐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 그럼 누구든지 간에 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혼자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분이 그 사람이 시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추궁하고 캐묻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렇게 캐물었다고 그래서 그게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이 사건이 다른 후보에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겠냐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수의 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대부분이 자기에게 법정 최고한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한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공고를 냈다가 이거를 홈페이지만 내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이거를 그 업체만 했다라고 하면은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별로 크게 안 보실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본선 가서 이게 특히 문제가 되겠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경선에서는 오히려 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본선에서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붙을 것 같고 그 예. 성범죄가 있는 사람이 뭐였죠? 자리가 헷갈리네. 네, 성동문화원 어. 원장이네요. 그게 그쪽 그 윤희숙 의원이 이거는 맞아요.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사실상 성동구청장이 내려꽂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위계의 상에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은 네. 물론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의혹은 오늘 그래서 뭐 여성 성평등 그 공약도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정원호 후보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선 가서 이게 본격적으로 검증과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좀 경선 과정에서 이게 불붙을지 네. 박주민 의원이 특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예, 이거를 전현희 의원은 지금 본인은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주당 쪽에 차도살인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예. 정보만 지금 여기저기 제공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이거 썰입니다. 제가. 이제 뭐 검증 시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그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서울시장처럼 치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면전으로 양당이 이제 그 공격을 시작하고 또 자기 당 내부에서도 이제 캐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뭐 이걸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마음속으로 지원을 한다면 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뭐 상처는 꽤 받을 거예요. 상처는 꽤 받고 그 앵커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이분이 이제 출연하고 있으니까 앵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냥 공무원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좀 스타일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정치인이라는 것과 이렇게 대비가 되긴 하지만 네.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